네, 12월 1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미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겨울옷을 입은 것처럼 네. 진짜 이제 12월이 됐어요. 겨울이 왔는데 연말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거든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이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요.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3. 사실 장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파3홀로 진단해드리는 이유, 뭐 오늘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파3홀로 진단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이제 기술적인 위치를 좀 보자는 거죠. 지금부터 딱 2달 전에 10월 초에도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코스닥 지수는 920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심한 낙폭이 생겼었는데 10월 말 11월 넘어오면서 코스닥 지수는 1045포인트, 1050포인트 근처까지도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추세 하단 구간까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분명히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될 시점이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잖아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포스코 이렇게 차트 열어보시면 정말 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나 싶은 종목들이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가격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그간 좀 많이 올랐었던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장의 전형적인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심리적으로 이런 극심한 변동성, 그야말로 뭐 하루에도 뭐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막 20포인트, 30포인트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변동성에 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냉정을 찾으시고 시장의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좀 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의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하게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추가적인 급락을 두려워하면서 내동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면서 시장이 살아났을 때 과연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셔서 종목 변경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메타버스 섹터는 여전히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김프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편입해 주신 NP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요즘 장이 뭐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어제 장 후반에 그야말로 뭐 패닉셀이 맞아요. 연출이 좀 되면서 아우 네. 정말 좀 지옥 같은 시장이었었는데요. 이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어제 아침에 바로 하루 만에 뭐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MP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 초반에 거의 뭐 10% 가까이 또 급등이 한번 들어오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 수익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시장은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다만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도 살아남는 종목들과 계속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의 차별화가 진행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술적인 위치가 워낙 좀 낮은 상황이라서 시장은 이제 반등의 무게를 두고 대응하면 되는데 자칫 오히려 지금 종목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가 매수한 종목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NFT나 메타버스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포인트가 있잖아요. 확실한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 그리고 확실한 컨텐츠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부분이 결국은 살아남는 회사들이 좀 될 거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MP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목표가 달성을 하진 못했지만 차트를 열어보시면 뭐 결국에는 아직도 21선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윗꼬리가 달린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뛰어넘는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9,000원 근처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꼬리가 조금 달렸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5에서 10% 정도 수익 낼 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짧게 수익을 챙기시면 되고요.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2만 원 정도까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해 두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말 웃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 보시고 NP 담으셨던 분들은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2만 원 선까지 한번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11월 1일에 편입했던 청담 러닝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결과 바로 확인해볼게요. 네, 이 종목도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저는 뭐 12월 달에도 11월 달과 시장 색깔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정말 지겹도록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청담 러닝이라는 종목을 11월 1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에 소개해드렸어요. 네. 사실은 소개해드리자마자 뭐 2, 3일 만에 바로 목표가 터치하면서 한 15% 정도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목표가 딱 4만 원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지난주부터 가격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전고점 4만 원 근처까지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청담 러닝도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 교육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메타버스 수혜주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어제 그저께 CMS 에듀라는 자회사를 합병한다라는 이제 소식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청담 러닝이라는 기업도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 그걸 이제 교육 컨텐츠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들어올 때도 정말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시면 시장이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어제까지 정말 좀 힘든 흐름이었잖아요. 이제 겨우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갈 것인지를 청담 러닝과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분명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네.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NFT 메타버스 종목들은 12월 달에도 여전히 주도 섹터 종목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는 어차피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도 시장의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진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들은 청담 러닝처럼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 반면에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빠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에 대한 빠른 분류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살아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종목 매도를 해가지고 교체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하셔야만 장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계좌도 손실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담 러닝도 소개해 주신 이후에 또 목표가를 바로 터치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NP와 청담 러닝을 이을 오늘 원샷 홀인원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셨을지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포스코고요. 31만 800원, 20%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포스코가 오늘 무려 7%나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차트 보시면 정말 뭐 3, 4개월 동안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이글 종목,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디네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포스코는 사실은 이제 지금 매수가는 32만 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딱 30만 원 정도 올라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오늘은 보면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이 반등이 좀 들어오는 이유는 그야말로 많이 빠진 자리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리 많이 빠진 종목들도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반등, 소위 말해서 이제 리바운드가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추세를 회복한다라기보다는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해서 매도를 하자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그런 게 조금 더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30만 원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매수하신 32만 원보다는 좀 모자라지만 30만 원 정도 근처까지 올라가면 매도를 해가지고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리바운드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30만 원 선까지 올라오면 종목을 교체해보시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보브 반도체이고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시청자님 해드리겠습니다.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보유하세요. 강력 홀딩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추가 매수, 사실 많은 분들이 비중 막 30%, 40%씩 들고 있다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비중을 더 태워가지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올라오는 종목들보다 빠지는 종목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절대로 한 종목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화려한 종목 장세잖아요. 한 종목에 막 비중 30%, 50%씩 실어가지고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저는 비중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등 목표치는 1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MCU 칩을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기업이죠. 차량용 반도체 쪽 시장도 이제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오토 새로운 시리즈를 공개를 했거든요. 정장 쪽에 필요한 이 반도체 칩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어버브 반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는 1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대신에 비중은 오히려 좀 줄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는 절대 추매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수준에서 보유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에 바로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17,500원에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수혜주다라고 제가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스트소프트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업력이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뭐 알툴즈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제 시장을 판단하기로는 오늘 뭐 여러분들이 장을 보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낙폭 가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반면에 그간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등세가 나타났었던 메타버스와 NFT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숨고르기를 할 때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시장이 살아났을 때, 아까 제가 청담 러닝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살아났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이스트소프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트를 열어보시면 단기 고점 2만 원을 넘어갔었다가 17,000원까지 뭐 순식간에 지금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게임, 그다음에 각종 컨텐츠 개발, 자산 운용업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약, 알툴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좀 유명한 이스트소프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개발한 이제 이 AR 플러스 랩이라고 하는 회사, 동사의 이제 AR 플러스 랩과 자회사 줌 인터넷 부설 연구소가 AI 기술 연구 개발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아나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AI 아나운서,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버추얼 휴먼이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축구장에다가 메타버스를 많이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그라운드는 어찌 보면 플랫폼과 비교를 할 수 있고, 축구장에서 우리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축구공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버추얼 휴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버추얼 휴먼을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이스트소프트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또 이 안경 쇼핑몰 라운지라고 하는 걸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그 온라인 매장으로 안경 사업이 이제 또 새롭게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존에 이제 안경사분들의 이제 반발 때문에 온라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았었는데 바로 이 라운즈라는 회사가 온라인 시장을 이제 개화를 시키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안경을 사려고 하면 안경테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내 도수에 맞춰서 안경을 맞추려고 하면 분명히 오프라인 안경점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나한테 맞는 렌즈와 안경테를 골라서 온라인상에서 바로 안경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버추얼 휴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 메타버스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화 시켜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도 분명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개화됐을 경우에 버추얼 휴먼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가 지금 컨텐츠 만들 때 VFX 기술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네.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 버추얼 휴먼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스트소프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데하고 마찬가지로 2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이스트소프트, 메타버스의 찐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튀어오를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23,200원의 후성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조정이 기회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 소재 종목 후성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6불화 인산 리튬 전해액의 원료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사진 준비해 왔는데요. 10월 달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특수가스라든지 냉매 쪽도 매출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래는 후성도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3분기 때 실적 좋은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 좋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추측컨대 후성은 4분기 때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다음 1분기 때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PER이 한 70배 정도 되거든요. 첨보라는 기업도 PER이 한 40배 정도 되는데 후성은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PER이 한 19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23,200원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민한 투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